안녕하세요. 로브메디텍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 I에서 나바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DI와 나바가 무엇이냐? EDI는요, Electrical Activity of Diaphragm의 약자입니다. 횡격막의 전기활동 신호라는 뜻이고요. EADI라고도 불리는데 EDI로 좀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DI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나바는 Neurally Adjusted Ventilatory Assist의 약자로 신경 조절 환기 보조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이 모든 게 이제 컨벤셔널 트리거링의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에서 횡격막 신경을 통해서 횡격막이 흥분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흥분이 이루어지면은 diaphragm contraction, 이제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수축이 이루어지면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체스트월과 렁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체스트월과 렁이 이렇게 렁이 커지면서 프레셔와 플로우 그리고 볼륨이 제공되는 방식의 컨벤셔널 트리거링이 있었고요. 나바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중추신경에서부터 이쪽 프레닉 널브 쪽으로 신경이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횡격막이 흥분되는 지점, 여기서 이제 흥분되는데 이 흥분되는 신호를 잡아서, 신호가 이제 EDI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EDI 신호를 잡아서 이 카테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간 카테터로 이제 그 신호를 잡아서 카테터로부터 이렇게 인공호흡기로 전달이 되면 인공호흡기에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볼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뉴럴 트리거링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빠르게, 아주 세 단계에서 빠르게 트리거링을 하기 때문에 싱크로니가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EDI 모듈과 EDI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EDI 모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EDI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EDI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 EDI 테스트 플러그 EDI 케이블 끝부분을 빼주시면요, 이렇게 분리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분리한 다음에 EDI 테스트 플러그에 EDI 케이블 끝부분을 연결해 주시면요,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면서 테스팅 EDI 모듈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기다려 주시면 EDI 모듈 테스트가 패스됐다는 메시지가 뜨면 이제 EDI 모듈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EDI 캐티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테터로 이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카테터로 불러보겠습니다. 어쨌든 EDI 카테터는 이제 아주 좋은 뉴스가 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까지는 100%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5일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5일마다 카테터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EDI 카테터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EDI 카테터는 피딩 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튜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L튜브는 피딩 역할을 했다면 이 EDI 카테터는 이렇게 몇 가지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DI 카테터의 가장 큰 이제 피딩 튜브가 있고요. 피딩 튜브가 있고 감압 튜브가 있고 이렇게 조금 작은 이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일렉트로드.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EDI 케이블이죠.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9개의 일렉트로드가 존재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EDI 시그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가장 아래쪽에 이제 feeding line, nutrition line과 evacuation line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엑스레이에 이제 잡힐 수 있게 이렇게 베리엄 스트립이 있고요.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DI 카테터를 이제 박스에 이제 쌓여져 있는데 오픈해 주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멸균이 되어 있습니다. 멸균이 되어 있고 카테터를 개봉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을 개봉하면 EDI 카테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데요. 멸균 중류수를 사용해서 끝을 이제 윤활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멸균 중류수를 이 플라스틱 홈에 쭉 따라주시면 이렇게 EDI 카테터 끝부분이
증류수에 담기게 되면서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증류수 외에 다른 윤활제나 윤활유 등은 특히 이제 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젤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EDI 카테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6가지 종류의 카테터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덜트일 경우에는 16프렌치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디아트리의 경우에는 8프렌치 또는 12프렌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신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장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니오네이트할 경우에는 똑같이 6프렌치고 49cm, 50cm, 1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페이션트 웨이트를 보면은 웨이트가 다릅니다. 적당한 웨이트에 따라서 적당한 카테터 크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삭관하는 방법 보시면은 이제 코로 들어가냐, 네이저 인서션 하냐, 오럴 인서션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노즈로부터 이어로브, 귓볼, 그리고 자이포이드, 검상돌기를 이어서 여기를 이제 그 길이를 재주시면 되는데요. 길이를 재서 NEX를 측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50이다. 성인일 경우에 예를 들어 50이다. 50 곱하기 0.9를 한 다음에 18을 더하면은 얼만큼 인설션 해야 되는지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니오네이탈 같은 경우에는 6프렌치 49cm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NEX에 0.9를 곱해주고 2.5를 이번에는 2.5죠. 다 이제 계산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구해주시면은 그만큼의 이제 삭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관하실 때 여기도 나와 있듯이 멸균 증류수에 잠깐 담가 주시는 건데요. 플라스틱 그대로 이제 멸균 증류수를 따라 주신 다음에 5초 정도, 5초 이상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멸균 증류수 이외에 다른 물질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활제, 젤, 용액 등 보시면은 카테터 코팅을 없앨 수 있고 이제 오작동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멸균 증류수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된 이 삭관 길이에 맞춰서 이제 삭관해 주시면 되는데, 이후에 이제 프로시저 넣어주시고 고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L튜브 인설션 그 고정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삭관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한 이제 길이만큼 삭관해 주시면은 이렇게 식도로부터 예를 들어 코를 통해서 된다. 코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여기 이쪽이 다이아프램입니다. 다이아프램까지 이제 내려오는데요. 9개 일렉트로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일렉트로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이아프램과 잘 맞아떨어지면 그쪽 이제 신호를 이제 다이아프램의 흥분 신호를 이쪽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스토막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밑쪽 피딩 튜브에서 나오는 쪽은 이제 스토막 쪽으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EDI 카테터가 들어가게 삭관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EDI 시그널에 대한 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 9개의 일렉트로드가 이제 이렇게 다이아프램에서 9개의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EDI 시그널을 잡아내게 됩니다. 잡아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나중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위에는 EKG가 잡힙니다. EKG가 잡히고요. EKG가 이제 보통 일반 다른 신호에 비해서 뭐 10배에서 10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EKG 신호가 잡히게 되고요. 점점 약하게 되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다이아프램에서 나오는 그 EDI가 잡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필터링을 해줘서 EKG를 없애주고 EDI만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게 이런 식으로 과정이 되는 거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터를 다 넣고 나면은 카테터와 그 케이블, EDI 케이블과 카테터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연결해 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같이 꽂아 주시면 되겠고요. 꽂고 나서 서버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럴 액세스가 있습니다. 유럴 액세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요,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메뉴에서 EDI 카테터 포지셔닝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 주시면은요,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잘 들어갔으면 이 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좀 너무 높게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파란색 라이트가 이 파란색 그 표시가 위로 가게 됩니다. 위로 갔을 경우에는 살짝 잡아당겨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에 좀 덜 들어가서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이 표시될 경우에는 살짝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에 EKG 신호가 잡힙니다. EKG 신호가 잡히는데요. EKG 신호를 잡게 되면은 EDI 카테터가 그것을 필터링 해내서 점점 EKG는 좀 작아지고 이렇게 중간에 EDI 시그널이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EDI 시그널이 잘 나오게 되면은요, 이번에는 뉴럴 액세스에서 EDI 포지셔닝이 아닌 나바 프리뷰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바 프리뷰를 선택하는 이유는 현재 EDI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그 EDI 시그널에 얼마만큼의 나바 레벨을 비율적으로 줘서 얼마만큼의 이제 다이다 볼륨이 나올지, 얼마만큼의 이제 피크 프레셔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PIP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예측 PIP의 공식은 나바 레벨 곱하기 EDI 픽 마이너스 EDI 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DI 피크가 이제 여기고요. EDI 피크, EDI 민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피크에서 민을 뺀 다음에 나바 레벨이 2죠. 2를 곱해주고 여기 보시면 핍을 더해주시면 나바 레벨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EDI 피크가 7.6, 민이 0.1이기 때문에 약 7.5입니다. 7.5에서 나바 레벨 2를 곱해주면은 15네요. 15에서 핍을 3을 더해주면은 이제 18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상 PIP가 이쪽에 피크 프레셔 1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하면 나바 레벨 2로 스타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리 나바 레벨에 따라서 혹시 너무 높은 이제 PIP가 나오지 않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나바 프리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 PIP가 적당하게 조절이 되면은, 자, 다음으로는 나바 모드를 직접 선택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바 레벨과 핍, FiO2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EDI 트리거링을 이제 설정해 주시는데 기본 값으로 0.5 마이크로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EDI 트리거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뉴매틱 트리거 방식, 플로우나 프레셔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2로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너무 이제 리키지가 심하거나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면 프레셔 방식으로 혹은 플로우에서 조금 더 둔감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DI 트리거링 역할, 뉴매틱 트리거링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백업 벤틸레이션, 프레셔 컨트롤 모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나바 모드고, 이제 NIV 나바, 니브 나바 모드도 있습니다. 니브 나바 모드 선택해 주시면은 똑같은데, 이제 이쪽에 뉴매틱 트리거가 없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이제 알람 설정인데요. 알람 설정. 이제 엠리아 타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엠리아 타임은 기본 이제 10초로 되어 있고요. 10초로 되어 있어서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너무 낮게 예를 들어 5초 아래로 설정하시면은 좀 과도하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엠리아 타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특이한 게 엠리아 오디오 딜레이가 있습니다. 엠리아 오디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요.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오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EDI 트리거링이 이제 되고 나바 모드가 진행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엠리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응 단계에서는 엠리아가 좀 자주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이제 기본적으로 10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0초 플러스 이제 이 엠리아 오디오 딜레이 디폴트 값은 0입니다. 0초인데 예를 들어서 5초에서 10초로 하겠다. 예를 들어 10초로 하겠다 그러면은 엠리아 타임 10초 플러스 딜레이 타임 10초에서 20초 동안은
알람은 뜨지만 소리는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초가 지나도 계속해서 apnea가 발생되면은 이제 오디오가 울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알람이 발생했는데 오디오는 울리지 않고 apnea가 이제 자바로흡이 있으면 EDI 트리거링이 다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알람이 꺼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자바로흡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실 거는 이 내용을 보시면 upper pressure limit에서 마이너스 5까지로 actual PIP가 허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PIP가 peak pressure죠. 이건 이제 PRVC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VC에서도 upper limit이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값이 40인데요. 40에서 마이너스 5에서 35까지만 올려주면서 peak pressure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나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바에서도 35까지, peak pressure 35까지 하게 되고요. 만약에 4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upper pressure limit 알람이 뜨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나바랑 프레셔 서포트의 비교인데요. 프레셔 서포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를 보시면요. 프레셔 서포트 보시면 이쪽 요 화면만 나오는 거죠. 이 EDI는 없게 되고 요 화면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EDI가 있을 때 카테터를 넣으신 다음에도 이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환자가 이 호흡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EDI 시그널입니다. EDI 시그널과 실제 이제 프레셔 서포트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은 EDI는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됐는데 조금 더 늦게 컨벤셔널 트리거링에 비해서 이제 나바 트리거링, 뉴럴 트리거링이 더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컨벤셔널 트리거링이 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환자는 이미 숨을 다 쉬고 호기로 전환하고 싶은데 좀 더 늦게 이만큼의 갭 동안 늦게 호기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환자는 호흡하기를 원하는데 트리거링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서포트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싱크로니가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나바에서는 환자의 이제 EDI 시간이 있으면 거의 동시에 이제 프레셔와 이제 플로우가 제공이 되게 돼서요. 볼륨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호흡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호기로 전환되어 가지고 환자와의 싱크로니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건강할 때 EDI 시그널과 질병이 심해졌을 때 EDI 시그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일 경우에는 낮은 EDI 시그널에도 충분한 타이달 볼륨을 낼 수가 있는데요. 질병이 조금 더 심해질수록 이렇게 EDI 시그널이 높아져야지 타이달 볼륨을 낼 수 있고 질병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COPD 환자이고 COPD가 굉장히 심하면은 EDI 시그널이 굉장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타이달 볼륨이 나오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적은 타이달 볼륨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EDI가 높을 때 타이달 볼륨도 나오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많은 운동, 즉 WOB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바 레벨을 좀 높여줌으로 인해서 나바 레벨을 높여줘서 이제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점점 질병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EDI가 조금 덜 나와도 여기에 비해서 EDI가 조금 더 덜 나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타이달 볼륨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이제 나바 레벨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나바 레벨을 조금씩 줄여주게 되면은 EDI가 이렇게 조금 나와도 EDI가 이제 조금 나오더라도 충분한 타이달 볼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위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 과정은 잠시 후에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EDI 피크와 EDI 민이 무엇이냐? 아까도 이제 EDI 피크와 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피크는 매호흡당 횡격막이 하는 일을 반영하고요. EDI 민은 횡격막 수축 사이 안정 시의 베이스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 값이 이렇게 있고 이제 피크 EDI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환자는 이제 숨을 쉬고 싶어 하는 게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DI 트리거링이 0.5가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민에서부터 0.5만큼 상승했을 때, 0.5만큼 상승했을 때 이제 트리거링이 되는 거고, 이제 피크부터 이제 보통 70%가 하강했을 때, 이 피크의 70%가 됐을 때 그 호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이클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EDI 피크 값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70% 정도고, 점점 줄어들면은 40%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4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거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EDI 민이 높을수록 횡격막이 토닉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I 민 값이 보통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민 값 자체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EDI 피크가 구성되면은 횡격막이 토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긴장되어 있거나 뻣뻣하거나.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EDI 민이 0.3입니다. 0.3인데 트리거링이 되기 위해서는 0.5가 필요하니까 0.8이 되었을 때 이 지점에서 트리거링이 되고요. 이 피크 값에서부터 70%가 떨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호기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바 레벨인데요. 나바 레벨 PIP 구하는 공식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크에서 민을 뺀 다음에 나바 레벨 곱하고요. 그 다음에 핍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거 이제 NIV 나바, 니브 나바에서는 조금 다른 게 이 모든 공식을 한 다음에 2cm H2O, 2라는 이제 압력을 조금 더 구해 주신 다음에 PIP를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바 레벨 최적화에 대해서 이게 이제 클리니컬 프로토콜에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바 레벨은 보통 0.5에서 3.0 사이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인펀트에서는 0.5에서 2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넘어가는 일이 이제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좋은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질병이 심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물론 더 높일 필요는 있겠지만 이 수치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바를 이렇게 설정하는데 나바 레벨이 이제 늘렸는데도 원하는 타이다 볼륨이 나오지 않으면 0.1에서 0.2씩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겟 EDI는 어느 정도냐? 보통 5에서 15 마이크로볼트 사이입니다. 5에서 15.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건강하고 상태가 괜찮을 때 EDI 피크 수치가 5 마이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온다면 나바 레벨을 서서히 감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반대로 EDI 피크 수치가 15 마이크로볼트 이상인 경우인데 타이다 볼륨이 잘 안 나온다면 나바 레벨을 서서히 증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니브 나바, NIV 나바입니다. NIV 나바는 아까 전에는 0.5에서 3 정도 범위였는데 0.5에서 1 정도 범위 내에서 나바 레벨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처럼 이제 5 마이크로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서서히 감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15 마이크로 이상일 때 이제 서서히 증량했잖아요. 니브 나바 같은 경우에는 20 마이크로 이상일 경우에는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나바 레벨이 0.5보다 작은 경우에 그래서 이 나바 레벨이 이제 0.5에서 1 정도 사용해 주면 되는데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NC팝, 이 N이 나잘입니다. 나잘 쪽으로 사용하는 NC팝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클리니컬 프로토콜인데요. 핍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전에 다른 모드를 혹시 사용하셨다면은 예를 들어 프레셔 컨트롤 사용하셨다면 그때 사용하던 핍을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 이후로는 EDI M 경향을 보시고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EDI 민이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이제 1 마이크로볼트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에 횡격막이 토닉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핍 값을 조금씩 증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명드렸는데 이 백업 세팅은
처음에 이제 10초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앱량이 빨리 빠지는 경우에 10초가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낮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5초보다 이제 짧게 하실 경우에는 과호흡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자가 호전돼서 나바레벨을 점차 감량을 할 텐데 호전이 되면 나바레벨이 0.5cm HO2 마이크로볼트 이하이면 환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발간 준비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수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수치를 종합해서 이제 익스베이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준비했던 나바 모드는 끝이 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